지난주 영상에서 5월 10일 포지션 나스닥 선물 매수 95계약, 이때는 평가손익이 5만 V 정도 됐는데 그 주말에 미중 협상이 잘 돼가지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캡처한 걸로는 평가손익이 108만 V 정도 됐습니다. 수익률은 63.57%. 이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이었고요. 최종 수익은 이 위의 것은 이제 금요일날 상황이고,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었죠. 5월 10일 포지션 나스닥 선물 95계약, 그리고 14일날 모든 그 계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중동 호재가 있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더 올라갔지만 그 전에 모두 청산이 돼서 수익은 133만 불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는 걸 보면서 언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입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이제 저는 이벤트나 어떤 지표 발표나 이슈나 이벤트가 있을 때 주로 매매를 하고요. 영상 말미에는 시점 매매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란 것은 제가 선물을 시작한 게 이제 1998년 코스피 선물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27년, 28년 정도 된 얘기네요. 이때가 그 1997년에 IMF 끝 무렵이라 지수는 계속 떨어져서 주식으로는 수익을 낼 데가 없고 선물로는 수익이 가능해서 이제 진짜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그때 자산이 한 1억 정도 됐었는데 거의 80%가 일주일 내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해외 선물을 시작했죠. 이 당시에 해외 선물 시작한 사람은, 이때는 뭐 해외 주식은 거의 전무했고요. 해외 선물도 증권사가 안 되고 아마 NH 선물로 거래를 했을 겁니다. 이때 삼성 선물에 다녔었던 조카가 와서 이제 밤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맡겼었죠. 매매를 시스템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CME에서 연결되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좀 오신호가 많아가지고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오신호 때문에 안 나올 신호가 나오고 다음날 다시 그 시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시세가 잘못된 시세이기 때문에 신호가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두세 달 하고 이때는 해외 선물을 접었습니다. 대우증권 선물 투자대회는 제가 유일하게 참여했던 그 투자대회인데, 선물 투자대회죠.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1등을 제가 했었고요. 2달 되는 기간 동안 수익이 33억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2등이 9억 정도였고요. 3등이 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0등까지가 플러스, 그러니까 수익이 났었고 11등 이하서부터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게 무척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작은 어떤 그 작은 시장이죠. 500명이 참여한 선물을 놓고 볼 때 선물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매매하시려는 분이나 선물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선물을 내도 해봐야겠다 하면은 일단 본인이 100명 중에 2명에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난 언제나 전교 1등만 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뭐 머리가 좋다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군대에서 뭐 선착순 100명이 뛰는데 선착순 2명 하면 그 2명 안에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나 어떤 학업의 성과로는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쉬운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큰 구분 없이 100명이 경쟁하는 데서 내가 2%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트로피 받은 건데 선물 수익금 1위 해가지고 33억. 2003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나스닥 선물을 시작하시면서는 일단 나의 경쟁자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선물의 기본적인 본질은 그냥 나스닥과 코인은 현존하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도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지노나 무슨 뭐 강원랜드가 도박판이 아니라 나스닥 선물판하고 코인판이 가장 최대의 도박판이죠. 90에서 95%는 AI, 특히 AI 시스템이 훨씬 능력이 좋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알고리즘 매매이기 때문에 인간인 내가 이 나스닥 선물에서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아까 그 코스피 선물의 2%보다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거의 100점 100패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자신의 기법, 스케이핑이나 어떤 변곡점 매매나 뭐 추세 전환을 노리거나 추세를 매매하거나 수익이 검증된 1, 2년 동안 매매해서 꾸준히 수익이 검증되고 손실에 대한 그 대처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입증된 사람만이 이 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 저는 인간이 기계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바둑에서는 뭐 이세돌이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졌죠, AI한테. 하지만 시장이란 것은 그 AI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멘탈이나 체결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100점 100패죠. AI랑 매매를 한다면은. 이건 이세돌을 이긴 AI를 내가 바둑으로 이기겠다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나 스케이핑이나 변곡점 매매, 뭐 어설프게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올라갔을 거다,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젠 하락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은 전부 저는 100점 100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은 방향이 보일 때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보일 때는 크게 두 가지죠. 어떤 이벤트가 발생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뭐 이번 경우가 제일 쉬웠죠. 미중 무역 협상이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은 뭐 2%, 3%, 4%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잘 안 되면은 뭐 하락을 하겠죠.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지수니까요. 이런 이벤트가 있거나, 요즘에는 관세 때문에, 관세 이슈 때문에 CPI나 뭐 FOMC 파월의 연설이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크게 지수를 움직인 경우가 좀 적어졌죠.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나스닥 선물을 시작한 2023년, 24년에는 어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세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웠던, 이제 나스닥 선물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매매 원칙은 이거죠. 1% 이상 추세 기대 시에만 매매. 그렇다면은 사실 어느 순간에나 진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조금 먹고 나오자. 하지만 1% 이상 추세를 먹으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게 확신이 들어야지만 매매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빈번하게 매매를 안 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런 어떤 이슈가 이런 식으로 발생될 때 1% 이상 추세가 기대될 때만 매매한다는 것은 매매 횟수를 극히 제한시킬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런 것은 내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1% 올라갈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런 시장은 굉장히 많지만은 대부분은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이 있거나 영국과의 무역 협상을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발생될 때 그 발생되는 쪽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판단해서, 아니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해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매매를 하려면 결국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와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가 이것이죠. 이 미국 시장을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분석을 한 거죠. 이제 CPI 같은 것도 다음 PC나 그 CPI나 그런 CPI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CPI도 추세 경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시기 때는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시기부터는 이제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이 꺾일 시기가 많고요. 그리고 1년 전에 데이터하고도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데이터를 관리를 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오늘 발표되는 CPI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큰 손실이 날 수가 있죠. 각각의 CPI가 발표되는 날에 차트도 다 캡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큰 봉이 나오는데 긴 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CPI 세부 항목도 파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FOMC 때 그 발표할 때 어떤 지수의 움직임이나 어떤 데이터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되고, 아니면 발생 전에 예측을 해서 포지션을 구축한 후에 이슈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이슈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동안은 오버나잇을, 보통은 이제 하루에서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 이벤트라는 건 알기 쉽게 가장 쉬웠죠. 이제 관세가 유예된다, 이래 유예되는 이벤트가 있고,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에 맞는 뭐 스탑을 걸어놓거나 미리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관세 유예 발표가 나왔을 때 매매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고, 가장 쉬웠던 거 이제 지난주에 발생된 거니까요. 미중 무역 협상이 발생이 된다, 이러면 사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느 방향이 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토요일 새벽까지는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시켜 놓든가, 아니면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럼 미중 무역 협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발표의 강도에 따라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 갭이 많이 뜨거나 갭이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아마 미리 들어간 거에 비하면 수익률이 한 뭐 20%, 30%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재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데 얘가 장이 버티고 있다, 뭐 악재에도 버티거나 내려가지 않고 호재에도 못 오르거나, 이럴 때도 이제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댓글 투자 전략에 제가 이걸 써드렸죠. 16시, 20시 정도 발표될 것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CPI가 발표되거나 이슈가 발표될 때, 아니면 관세에 대한 뭐 중요한 사항을 발표를 할 때, 이럴 때는 주문을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포지션을 갖고 뭐 스탑 주문을 손절로 걸어놔도 뭐 플러스 4틱 5틱으로 그 스탑 주문을 걸어놔도 반대로 크게 움직일 경우 체결될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가로 그냥 막 질러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손절을 해서 뭐 0.5% 정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뭐 3% 4% 손실이 순식간에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봉이 나올 때죠. 미중 무역 협상 4시에 딱 발표가 났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베센트가 그 투마로 모닝 그 협상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스위스가 7시간 시차가 나서 오전으로 보이는 16시부터 20시, 20시 사이에는 발표가 날 것이다. 그래서 16시부터는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CPI가 발표되는 것도 모르고 주문을 냈다가 거꾸로 가면서 체결이 다 되고 손절도 안 되고 막 순식간에 막 2% 3% 손실 나고 이런 거는 아주 그 초보적인 실수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실수입니다. 반대 포지션 갖고 있고 손절 쪽으로 스탑에 주문 넣어도 스탑으로 주문을 걸어놔도 손절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이런 사태를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맞이한다면 손절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역 협상을 나는 결렬될 걸로 본다 해서 쇼 포지션을 잡아놨던 분들은 뭐 손절도 안 됐을 겁니다. 이때 아마. 그래서 CPI나 어떤 지표가 발표될 때나 아니면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것을 발표할 때나 이럴 땐 일단 주문을 내놓으면 안 되죠. 주문을 내놓으면 반대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100% 체결이 되면서 손실이 뭐 순식간에 1% 2%가 날 수가 있고요. 포지션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죠. CPI 발표 날 때 쭉 내려갈 때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왜 바이 포지션을 구축했나. 이번에는 굉장히 좀 쉬웠었죠. 왜냐하면은 주말에 시작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 서양인들은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주말에 시작했다는 것은 결렬을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결을 위해서 모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트럼프가 계속 그 전에 좋은 메시지를 줬죠. 주식을 사라거나 뭐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무수히 줬습니다. 이것은 미중 관세 무역 협상이란 건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의도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 있는 발언을 하는데 과연 협상이 결렬이 될 것인가?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나 유가, 천연가스 등은 이미 상승을 전환을 했죠. 하지만 지수만 이제 관세 유예 때문에 12% 오른 것도 있고 저점에서 보면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못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10일에요. 5월 10일. 하지만 비트코인, 유가, 천연가스는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을 되면서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비트코인, 코인 매매자나 원자재 매매자들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95계약을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구축했던 거고요. 그래서 구축했던 날은 뭐 미미한 수익이었지만 구축하고 나서 100만 불 이상 수익이 났고 최종적으로는 133만 불이 나고요. 이슈가 났던 것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지수가 최고점 근처에서 계속 최고점을 돌파 못하고 버벅거릴 때 이제 진입을 했었죠. 이때는 나스닥 선물이 304계약 진입을 했었네요. 2213 이게 작년 6월인가 그럴 겁니다. 이때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날은 이제 122만 불 수익이었죠. 49계약씩 체결을 시켜서 304계약을 이거는 이제 청산이네요. 청산 쪽에를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이것은 스탑을 안 하고 체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입이 20213이었고 청산이 19784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현 손익이 265만 불이었죠. 이때도 21일 날 진입해서 25일 날 청산해서 거둔 수익입니다. 이때 이벤트였죠. 이벤트가 이제 고점을 돌파 못하고 이제 저점 깨지면서 진입을 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국 시장 지표 발표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CPI였죠. 근데 사실 지표는 2023년, 2024년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슈였는데 2025년 트럼프가 들어서면서는 이제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되면서는 관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 지표 발표에 대한 것은 일단 빠른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빠른 데이터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봐야 되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이제 CPI가 떨어질 거 예상하고 미리 뭐 바이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하지만 이런 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그 investing.com에서는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상당한 그 시세 지연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뭐 investing.com으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홀딩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은 사실 시세에 이미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직접 긁어오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거는 이제 노동국에서 발표되니까요. 그게 오히려 investing.com에서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수치를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긁어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매크로로 이제 긁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추세 방향, 어떤 CPI의 발표 방향과 그쪽을 미리 배팅하는 게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예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표 발표와 동시에 진입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잔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1%, 2% 내가 고점이나 저점을 찍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CPI 딱 나온 거 제목만 보고 볼 수는 없죠. 사실 CPI의 그 세부 내용을 보면서 이제 지수가 움직이니까요. 근데 사실 세부 내용까지 그 시간에 긁어서 세부 내용을 다 일일이 내가 봐서 판단을 또 내린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단지 CPI 그 수치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어떤 일단 지표가 발생되고 지수가 움직이는 거, 이것을 수백 번을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 발표일 날 지수 움직임에 대한 그 1분봉의 차트를 캡처를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식으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거나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거나, 그리고 나서 지수가 그 1분봉, 그 지표 발표 시간에 그 분봉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깨고 나서, 예를 들면 본장하고는 CPI나 실업률 발표가 나면 1시간 정도 시차가 있죠. 1시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를 수없이 보다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CPI, 제가 미국 지표 정리한 거, 이거는 제가 슈퍼센스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미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요. 그래서 지표 발생 후에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예를 든 거죠. 이게 아마 9월 달인 것 같은데요. CPI 발표였죠. 이제 8.2%가 예측이었는데 8.3%로 더 높게 나왔었죠. 그때 이제 지표 발표에 동시에 진입을 한 겁니다. 이 중간에. 운 좋게 이때 잡혔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잡히질 않습니다. 잡히질 않고 이때는 잡혔기 때문에 이제 70계약 들어가가지고 이날 움직임은 이때 잡히고 이제 쭉 계속 하락을 했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12,900부터 12,200까지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이때는 이제 70개 두 개로 이제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 당일날부터 수익이 뭐 굉장히 잘 잡혔었죠. 그래서 13일날 들어가서 다음날 청산해서 이때는 191만 불. CPI라는 지표 발표와 동시에 들어가서 이제 거두었던 수익이고요.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2월 14일에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CPI가 하루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하루 늦게 반영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나 하면서 고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무너졌죠. 그게 16일이었습니다. CPI 발표일에 이틀 후에 시장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때는 처음 거는 이제 손절을 했네요. 보니까 40일에 들어왔다가 43에, 이거는 S&P 500 같은데요. 예. S&P 500 선물입니다. 4141에 매도 쳤다가 4143에 다시 매수를 하고, 이 뒤에 이제 100계약. 100계약씩 하는 거는 100계약까지밖에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100개 계약은 그 주문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0계약씩 4번 체결시켜서 400계약을 체결시켰고요. 그래서 총 400계약 매수해서 400계약 매도하고 매수해서 이때는 238만 불 수익이었죠. 이것은 이제 당일날 매수 매도가 다 끝났네요. 하루로 매도가 된 거죠. 그 S&P 500이라 그러는데 4139에서 4020 정도니까 한 3% 정도 빠진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계약수를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를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노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제가 그냥 예측해서 한 경우는 없고 어떤 이슈나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나스닥 선물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능력으로는 어떤 스케이핑이나 아니면 단순히 뭐 오늘은 올릴 것 같다, 오늘은 내릴 것 같다, 이거는 거의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AI가 그 사람의 심리를 좀 갖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손절이 나온다 하는 데까지 지수를 밀거나 지수를 땡기는 그런 느낌을 진짜 수백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지수를 밀어붙이면 손절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 물량 때문에 오버슈팅 나오고, 이것을 마치 AI가 내 그 마음속을 보는 것 같이 놀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랑 경쟁을 피하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매매 원칙을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주는 뭐 월요일날 좀 어려움이 있었죠. 방산주가 폭락을 하면서, 폭락은 좀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이 오르면서 방산주 많이 올랐던 방산주, 조선주가 매도가 이제 꾸준히 나왔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쟁 종결, 뭐 인도 파키스탄도 휴전이 들어가고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쟁의 화해 모드, 그리고 미국 중국이 또 협상이 잘 끝나면서 전 세계가 또 위아더 월드 분위기로 또 가는 거면 어쨌든 방산주한테는 좋진 않죠. 그래서 방산주가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잠시의 반등인가 했는데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했죠. 수익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26%로 올라갔고요. 현대로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거 마이너스 못 벗어나면 이거 매도할 예정이고요. 뭐 오늘은 로보티즈랑 쌍엔터가 이제 상한가에 치면서 수익률이 급속하게 올라갔죠. 수익률 자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매매는 뭐 ABA 바이오, 이제 미국에서 약가이나 얘기가 이제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왔죠. 그 제약주들, 그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의약품의 약가이나 얘기도 나오면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첫날 매도를 했고요. 매도하고 나서 계속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나스닥 선물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느냐는 건데, 여러 제가 손익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나스닥 선물에서 수익을 내시고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50세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민첩성도 떨어지고 결단력도 떨어지고 어떤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반응하는 것이 제가 20대 30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는 원칙은 이거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1% 이상의 추세가 기대될 때만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떤 1% 이상 움직이려면 갑자기 움직이는 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운이고,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 그 이슈나 이벤트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지. 그래서 미리 이번 같이 그 무역 협상회 이전에 포지션을 구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벤트와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이벤트가 나온 것을 보고 이것은 충분히 본장이 열린 이후에도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재료다라고 생각하면 이벤트가 발생되고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무역협상 실제 내용이 발표가 됐을 때 진입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은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날 수가 있었겠죠. 제가 나스닥 선물, 이 무서운 시장, 이 도박판인 시장이고, 나스닥 선물, 뭐 선물 참여자의 2% 정도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진짜 극악의 그 생존율이 밖에 없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살아남는 생존 전략으로 했던 방법을 다 여러분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최선은 아니고요. 뭐 스케이핑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뭐 1년에 80억, 100억씩 성과급으로만 받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성과급이 그 정도면 뭐 수백억의 수익을 내셨겠죠.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저같이 매매에 약하고 심리에 약한 사람은 좀 이렇게 내가 보일 수 있는 방향이 보일 때만 매매하는 이런 매매 원칙으로 접근해야지 2% 되는 생존자의 대열에 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저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끝내겠습니다. 최고가 대비 9.9% 종목이 수요일날 이제 199 종목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었죠.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코스피 쪽이 굉장히 크고 코스닥도 괜찮고요. 한국 주식은 괜찮다고 봅니다. 뭐 미국 증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역시 뭐 계속 지난주에는 미중 관세 협상뿐이 아니라 중동도 그렇고 뭐 계속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죠. 경제 지표도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관세 협상이 이렇게 잘 돼가면은 혹시라도 이제 안 좋게 나올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일시적인 4월 5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폄하될 수도 있거든요. 예, 폄하가 아니라 실제 그럴 수가 있죠. 이제 실제 미중 관세 협상이 끝났는데 디테일하게 이제 뭐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니죠. 유예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셀 쪽은 이제 미중 관세 협상, 뭐 미중만이 아니죠. 관세 협상에 대한 이제 부정점 뉴스나, 어쨌든 지수가 단기에는 상승을 갑자기 많이 했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셀 쪽의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이번 주말에는 따로 일정이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좀 일찍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따로 영상을 올리지 않을 예정이고요. 뭐 남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